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애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오늘 6회째 방송을 하는데요.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매년 맞지만은 올해가 62회째죠. 올해처럼 현충일을 맞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거는 제가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애감이 들 정도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심정은 나라 상황하고 이게 연계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건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작년 탄핵 정국 때 이게 나라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공격용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말이 의도적으로 아마 퍼뜨린 것 같습니다. 뭐 촛불 시위 현장에서부터요, 또 당시에 뭐 야당, 뭐 지금 물론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라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그 탄핵 사태에서부터 작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부분 이거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드루킹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까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특검. 근데 이미 핵심 연루자가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워낙 정권 실세다 보니까 경찰, 검찰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이미 몇 개월을 그냥 허송해버린 겁니다. 핵심 증거는 다 그냥 인멸이 돼버린 것 같고, 하여튼 뒤늦게 지금 특검이 시작이 될 텐데요. 거기서 얼마나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뭐가 있었죠? 최저임금으로 인한 뭐 저소득층 이 생활이 나아진다 말해. 대통령께서는 90% 이상이 나아졌다.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통계청 통계에서 뭐 실직자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통계를 다 빼버리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거짓, 조작 및 선동,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써온 선전선동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6.25 전쟁 때 내일 현충인데 우리 그 국군과 유엔군이 얼마나 희생이 된 줄 아십니까? 인명피해가 무려 77만 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사자, 부상자, 실종, 또 포로를 다 합친 겁니다. 인명피해 77만 명. 근데 한국군에 62만 명, 정확하게 62만 1479명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13만 7899명의 전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이 무려 15만 4881명이 인명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물론 4만 670명의 전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측 민간인 피해. 그 다음에 전쟁고아가 10만 명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전쟁으로 해서 피난 가면서 가족 간에 헤어진 이산가족이 1000만 명 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을 일으킨 전쟁 도발자는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일성.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김정일이가 또 집권해서 무수한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에서부터 무수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은이 또 3대에 걸쳐서
신정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포기하겠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어느 매체에서도 공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핵을 보유국을 천명한 겁니다. 자기들의 한 말은 한마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들 핵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는 핵도 없으니까 주한미군 그다음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마라, 철수하라, 이 뜻이라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급하게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한 적도 없는데 거의 북한이 비핵화된 것이 그냥 기정사실로 지금 인정하고 모든 정책을 대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12일 10시에 미북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9시죠.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 동시선거,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있는데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으니 사전에 투표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추정이 사전에 투표를 하고 싱가포르 가서 남북 미 3국 간에 종전선언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적을 계속 나오고 있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비핵화가 완결도 되기 전에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에 종전선언이 왜 나옵니까? 종전선언이 결국 종전선언은 청와대에서 해석한 거였습니다.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선언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선언. 북한하고 지금 적대관계 해소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 6.25 전범을 세습한 학살자가 지금 북한의 엄연한 통치자로 있는데 그게 하고 지금 적대관계 끝났습니까?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하고 또 5월 26일 날 2차 그것도 국민과 언론도 모르게 북측 지역에서 또 2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때는 뭐 아예 이제 친구다 우리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적대관계 해소됐습니까? 김정은이 뭘 약속했습니까? 북한의 핵을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완전 사체를 받겠다. 무제한으로 인원 들어와서 원하는 대로 다 봐라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 5회째 방송에서 미군이 평양에 진주하지 않고 진주에서 주둔하면서 만 곳이 넘는 지하 핵시설을 지하 그 시설을 다 샅샅이 사찰을 해서 핵을 찾아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군 주둔 약속을 천명했습니까? 어떻게 북한에 있는 그 중후한한 핵물질을 그 무수한 지하시설에 숨겨놓은 것을 어떻게 다 찾아냅니까? 근데 한마디도 김정은은 이 학살자 이놈은 약속한 적이 없는데 종전선언까지 지금 놓고 있다는 거죠. 종전선언 하면 또 뭐가 되죠? 바로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뭐죠? 정전 상태도 평화협정 상태에서 주한미군 왜 필요하냐? 철수시키라.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랬지 않느냐? 주한미군을 통해서 미군의 핵무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파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미동맹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생존과 독립의 설치기 주고 미군이 했죠. 독립과 생존과 그 다음에 번영을 가져다 준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인해서 그게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명식이 세계 11대 강국까지 될 수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미국이 없이 여러분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근데 한마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러면서 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파기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북한이 한 번도 포기하시고 노려왔던 적화 통일의 기본 여건이 완전히 성숙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저께, 이틀 전입니다. 6월 2일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 소위 샹그릴라 다이얼로그를 하는 데서요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한반도 비핵화와 아태지역 평화 번영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는데, 도저히 그 연설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연설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내일 현충일만은 호국 영령을 원수를 처부수는 게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그 원수의 앞잡이가 되려고 하나 할 정도의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한 겁니다. 제가 예비역 장성들한테는 국방일보가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옵니다. 어제 아침에 국방일보에 이게 실렸습니다. 일면에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소위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 전문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국방일보 자세히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좀 찬찬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통큰 결단을 한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통큰 결단.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통큰 결단을 했다는 거죠. 무슨 통큰 결단을 했죠? 풍계리 핵실험장 파기쇼한 겁니까? 그럼 원래 자기들이 전문가까지 다 초청한다 해놓고 전문가 초청은 하지 않았고, 불과 몇 개국 기자들 불러놓고 그냥 입구 폭파하는 쇼 했는데, 전문가가 가서 사진을 다 검증을 해야죠. 그 핵실험장은 하나의 증거 그거거든요. 핵 개발을 한 확실한 증거다 이거죠. 그 핵실험장을 다 분석을 하면은 핵 개발의 내용이 거의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 한 명 없이, 또 자기들 약속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파기하고 그냥 폭파해버린 겁니다. 근데 폭발을 했는데 연막탄을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는 폭파했다는 얘기 있는데, 하시라도 그걸 재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폭파 쇼를 했는데 그게 무슨 통큰 결단입니까? 그 외에 뭘 했다는 겁니까? 김정은이 뭘 약속했다는 겁니까? 북한은 핵 폐기를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시한부 핵 폐기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핵 폐기를 위해서 CVID, 그러니까 이걸 완전 검증을 받겠다, 그리고 하시라도 들어와서 누구 원하는 대로 다 사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필요하면 IAEA나 전문가에도 인원이 적으니, 북한에는 워낙 산지된 지하 시설이 많으니 미군이 들어와서라도 사찰을 해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자기들 핵 보유국으로 명시했는데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까?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채택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걸 핵 보유국을 포기하겠다, 핵 보유 핵을 다 폐기하겠다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결의한 적 있습니까? 근데 무슨 통합 결단을 했다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에서 입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결단을 보이죠. 또 무슨 폐기하는 결단입니까 이게?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개발 증거인멸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결단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걸 정확하게 봐야죠. 그 다음에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직접 대화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 직접 대화 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당각사국들 모두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하여튼 이게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북한이 언제부터 우리의 wen수 북한이 언제부터 미국보다, 동맹국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우선합니까? 미국 정상회담이라고 호칭하면 몰라. 북미 정상회담.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조미 또 정상회담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완전히 북한이 쓰는 용어 그대로 조미 정상.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북한 비핵화란 말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핵도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 항상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수시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제다 해야, 이 말을 그냥 맞장구로 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 다음에 남북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이 저는 이제 이 연설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헌법 1조, 3조, 4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근데 1조로 민주공화국인데 3조에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북한이 우리 한반도 영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복 지역입니다. 수복 대상 지역입니다. 북한이 헌법을 그대로 하면. 그 다음에 4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복 지역인 북한 땅을 수복해서 민주공화국 체제를 거기다가 북한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은 반대로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입니다. 반국가적 발언입니다. 좀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자유통일 추진을 부정한 겁니다. 그 반대로 가겠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호국 경영이 통곡할 일입니다.
77만 명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전범의 후계자이자 학살자 김정은의 술수에 놀아나고, 그리고 국제까지 가서 그 학살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잡이가 딴 겁니까? 자기가 나서서 그 사람 그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앞잡이 아닙니까? 그 봉입니까? 학살제의 봉?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계속 쏘갔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 이거는 저 질의응답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많이 쏘가왔지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근거도 없이 그것도. 아니 계속 쏠 게 생각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창출해. 그러니까 계속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 북한이 뭐 믿을 짓을 뭘 했습니까?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자기들이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시 전문가 초청했는데 전문가 초청 안 했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자들은 아예 당일까지 저 입국자 명단 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생쇼로 해가 그쪽으로 바로 북한 원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공군기를 내가지고. 그 제재 위반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고위급 회담은 그냥 하기로 돼 있는데 뭐 안 했습니다. 왜? 뭘 핑계댔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지고 뭐 태영호 자기들 그 주영 공사 뭐 자서전 하나 출간하면서 한 얘기를 시비를 걸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매년 해온 한미연합 공중훈련 뭐 맥선드인가요? 그거 한다고 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뭐 인정한다고 그랬다가 주한미군도 주둔도 인정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그거 핑계대고 훈련하는 거 이미 계획되고 매년 한 걸 고위급에 파요.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 근데 그렇게 한 말도 금방 한 말도 뒤집고 한 사람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향한 길에서 약속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통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북한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참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많이 이해하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가는 게 어렵다. 의문을 갖기 시작. 북한이 신정 세습 독재 체제라고 그러는데 신이 다스린 나라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렵다. 북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6.25 전쟁 때 수천만을 죽이고 헤어지게 하고 과로 만든 그리고 대한민국 전 국토를 초토화시킨 그 전범의 직계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또 본인이 또 학살을 그렇게 한 학살자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믿듯이 믿어야 됩니까? 그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시 그 만찬석상에서 송영국 국방장관의 그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시는 장면이 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참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받아 마신 그 굴욕적인 술이 안 깬 겁니까, 여러분? 예? 대통령께서 5.16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는 하시라도 이렇게 친구처럼 만날 수 있다. 그 대통령이 김정은 그 학살자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국방부 장관까지 친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내일이 현충일인데 정말 비애감을 느낍니다. 희생된 국군 장병, 유엔군, 호국 영령 앞에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예비역 장성으로서, 저도 실제 전투를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죄를 올립니다. 맹복을 빕니다.